됐다 야마다 골이다. 오케이 야마다 내가 뭐라 했어. 야마다가 해결해준다 했잖아. 야마다는 결정력이 있다고. 아니 내가 말했잖아. 야마다 결국 이 팀은 야마다라고. 이 왼발이 악마의 왼발이에요. 옛날에 그 고종수 선수의 왼발 같은 그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걸리면 얘는 그냥 골이라고. 야마다 왜 이 야마다를 안 넣냐고. 내가 전반전부터 야마다 얘기했잖아. 내가 했지 했잖아. 야마다 했지. 야마다 넣으라 했지. 야마다 넣으면 이긴다 했지. 이제 야마다를 넣어. 그거 한 방 걸리면 골이잖아. 야마다. 일본에 여러분 1대0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결국 오늘 일본이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컵 23세 대회 우승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예선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근데 일본이 그래도 이 대회를 우승을 하는 걸 보니까 좀 많이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축구팀이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짐을 좀 쌌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무대에서 본인들이 최고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걸 보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참 많이 반성을 좀 해야 되겠구나. 물론 뭐 성인 대표팀이 아니라 23세 대표팀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다른 건 있어요. 허나 우리나라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단을 꾸리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뭐 오늘 경기만 봤을 때 솔직히 경기 많이 재미없었어요. 냉정하게 일본이 지금까지 예선전에서도 보여줬던 빌드업 축구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사이드에서 썰어 들어가는 요런 플레이보다는 조금 좀 묵직하고 길게 가는 플레이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빌드업 체계를 갖추고 축구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우즈벡이 그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으로 준비를 상당히 잘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빌드업이 좀 많이 통하지 않았고, 사실상 전반전에 양팀 다 유효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양팀의 경기력이 상당히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재미가 없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양팀 경기가 빡빡하다라는 겁니다. 두 팀 다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야마다라는 선수를 상당히 전반전부터 계속 추천을 했었는데 왜 이 선수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후반전에 다행히도 야마다라는 선수를 교체 투입시켰고, 야마다라는 선수가 결국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일본에게 우승컵을 안겼고, 이 레오라는 골키퍼 오늘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그 페널티킥이 나왔을 때 이 골키퍼 레오가 선방을 못 해줬다라고 하면은 진짜 일본 입장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 우즈벡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흐름이 넘어간 상황에서 연장전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 레오가 슈퍼 세이브를 해주면서 일본이 1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근데 솔직히 일본도 여러분 엄청 잘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이라 제 평가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한데 어쨌든 예선전에서 일본도 완벽한 스타팅 멤버가 아니었고, 우리도 완벽한 스타팅 멤버가 아닌 상태로 경기를 뛰었고,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일본이 이번 대회에서 모든 경기에서 진짜 좋은 경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 체급 차이를 좀 보여주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것도 일본이고, 그리고 일본은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신세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윙백을 안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 벌려서 쓰기도 하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윙어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도 가져가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팀의 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일본은 경기력은 좀 별로라고 봐도 이 대회에 나온 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축구를 하는 팀 중에 하나다. 요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우즈벡도 전 칭찬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파이줄라예프라던가 팀에서 주축으로 뛰는 요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출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차포 다 떼고 오늘 경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없음에도 이 경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갔다라는 거 진짜 대단한 결과고요. 만약에 그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경기 결과는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선수들이 이 팀의 주축이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A 대표팀의 주축이기도 한 선수들인데, 그 에이스 선수들이 없는
이 우즈베키스탄은 잘하기가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컨셉을 완벽하게 갖고 나왔고 카운터 어택 위주의 축구를 했던 우즈벡이기 때문에 저는 우즈벡도 젖잘싸 축구를 좀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우즈벡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약간 유럽에서 그 월드컵 나왔을 때 크로아티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뛰는 이런 에너지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월드컵 나와서 막 4강 들어가고 할 때처럼 진짜 파이팅 넘치게 뜁니다. 투지 있게 뛰고 갖다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즈베키스탄도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투지만 있다 해서 축구가 되는 게 아닌 게, 크로아티아도 보면 투지가 있음에도 모드리치, 코바치치 같은 이런 테크니컬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도 공격 지역에 뭐 파이줄라이프라든가 잘를리딘 노프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름 또 개인 기량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드리블해서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투지가 있는 선수들 플러스 마무리 능력이 있고 개인 기량이 있는 선수들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확실한 이 팀의 컬러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이번 대표팀 이번 대회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컬러가 많이 애매해지긴 했어요. 투지가 있었냐, 일본전 빼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전술이 획기적이었냐, 전술이 획기적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올드스쿨의 축구를 했고 계속해서 얼리 크로스 가져가면서 어쨌든 뭔가 윙백들을 활용해서 측면에서 크로스에 의한 공격을 하기를 원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체급 차이를 보여줬냐, 그것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좀 쇄신을 해서 진짜 이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어떻게 키워낼 것이며, 이 어린 레벨에 있는 지도자들을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을 쓸 것이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수립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일본 우승 축하드리고요. 이거 우승 축하했다고 또 뭐 일봉이니 뭐니 이런 댓글은 여러분 써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우승한 거 그냥 축하하고, 우리나라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